에너지는 신체와 정신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 음식, 친구, 일, 가족, 자연 등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이 고유의 에너지를 뿜어내며 우리와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공포심이 몰려온다, 한껏 즐거워진다와 같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한 에너지의 한 종류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에너지의 질과 수준에 크게 좌우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에너지든 개선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에너지의 성질을 되돌리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소중한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된 힘은 에너지를 통해 나옵니다. 에너지는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관리하고 그 에너지를 통해 고통, 괴로움, 질병 및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 저자는 정신과 전문 의사이면서 에너지 치유법의 선구자인 주디스 올로프, 옹기니는 김현정,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괴롭히는 스트레스를 떨치고 반드시 좋은 에너지를 가져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심각한 에너지 위기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첨단 기술이 가져온 사회 변화가 몸과 마음의 생기를 빼앗고 무분별하게 밀려오는 정보의 홍수가 정신을 짓누르며 휴대전화 메시지와 쏟아지는 이메일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한다. 기술에 대한 무기력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현실 또한 만만치 않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서로를 위협하며 대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가 억압되는 것은 당연하다. 놀랍게도 우리는 지치고 불행한 이 상황을 정상적인 상태로 여기며 살아간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상황이 사회적으로 허락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 어떤 위협이 가해지더라도 말이다. 이를 위해 짓눌린 에너지를 해방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발전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치유법을 지금부터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 책은 에너지 치유법을 담고 있다. 에너지 치유법은 내가 장착시킨 용어로 건강과 행동의 기반이 되는 잠재적 에너지를 다루는 정신치료의 새로운 분야다. 에너지 의학의 하위 개념인 에너지 치유법은 몸과 마음의 잠재적 에너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오랜 전통을 지닌 아시아 문화권은 이러한 잠재적 에너지를 생명력으로 여기며 중요하게 다룬다. 안타깝게도 서양 의학에서는 지금까지 이 개념을 소홀하게 여겨왔다. 잠재된 에너지를 다루는 지식의 핵심을 뽑아 정신의학에 작용한 것이 바로 에너지 치유법이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이자 UCLA의 임상조 교수로서 나는 20년 넘게 환자를 치료해왔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변화는 에너지 단계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껏 많은 이들이 돈과 시간을 투자해 기존의 치료법에 매달려왔다. 행복과 기쁨을 가져오는 것은 이성적인 통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게 하고 감정의 치유를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는 기존의 치료법과 대체요법을 모두 지지한다. 잠재적 에너지와 생명력이 지닌 힘을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두 가지 치료법을 통합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많은 의과대학이 에너지 교육에 취약하다. 내가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고루하기 짝이 없는 대부분의 교수가 에너지를 휘발유와 같은 것으로 묘사하곤 했다. 에너지가 바닥을 보이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여서 다시 충전하면 된다고 말했다. 탱크에 담겨있는 휘발유처럼 바닥을 보이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시 채워 넣는다는 개념이다. 그동안 배웠던 의학 교육에 나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에너지 모델은 중세에 존재했던 암흑시대 교육과 다르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는 에너지를 아주 원초적인 형태로만 다룰 수 있을 뿐이다. 에너지의 거대한 원천에 다가서려면 잠재적인 에너지를 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알지 못한다. 잠재적 에너지를 끌어내려면 나는 지금이라도 모든 의과대학이 에너지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자신이 지닌 에너지를 감지하고 이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특정한 에너지가 증가하는지 알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단순하게 가르칠 뿐이다. 긴장을 풀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채 잠을 좀 더 자라고 말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 지금의 의학이 유독 에너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사의 충고를 따랐는데도 여전히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 책이 다루는 에너지 치유법은 당신에게 활력을 선물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거나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에 중독된 상태거나 잠시도 쉴 틈이 없거나 가족과 일 사이에서 허둥대고 있다면 이 책에서 제대로 된 해답을 찾아보자. 지금 우리는 폭력과 이기심, 변덕스러운 경제 상황, 질병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동시에 사랑과 기적과 치유의 세계에 속해 있기도 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거대한 에너지장의 일부이다. 에너지장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며 개인과 세상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책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는 방법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당신을 안내한다. 에너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라진 에너지를 되찾는 방법도 알려줄 것이다. 중력이나 자기장을 떠올려보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세부치가 자석 쪽으로 끌려가는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장도 기운을 내뿜는다. 음식, 친구, 사회 문제처럼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것이 에너지장, 즉 기운을 발산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흥분된다와 같이 우리가 신체적, 감정적, 성적 표현이라고 여기는 것들 모두 잠재적 에너지의 다른 표현이다. 이것을 알면 쉽게 녹초가 되는 예민한 사람도 에너지를 빼앗기는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나 활기찬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당신을 살리는 에너지 치유법. 에너지 치유법을 통해 당신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 에너지를 분석하면 자신을 위해 작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지닌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과 기분에 미치는 영향력도 알아보자.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법을 배울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인 연민, 용기, 용서, 신뢰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용기를 주는 친구, 창조적인 직업, 웃을 수 있는 여유, 활력이 넘치는 외적인 힘도 얻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이 세상을 향한 감사,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평화로운 사회를 향한 열정에서 나온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는 기술도 존재한다. 부정적 에너지는 두려움, 자기혐오, 분노, 수치심에서 자라난다. 이런 감정은 자신에게 가하는 감정적 테러이다. 부정적 에너지를 찾아내어 치유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곧 사라진다. 사회적, 정치적 영역도 파괴되어 버린다. 국가 차원에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반드시 대처해야 하는 이유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다. TV도 고유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어요. 에너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 흐름을 읽어야만 해요. 당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확실하게 제거하자. 피할 수 없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익혀야 비로소 생명력을 지켜낼 수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싫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충만한 에너지와 낙천성이 당신의 것이 된다.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잘 알고 있다. 맨해튼과 몬테나를 오가며 강연을 해야 할지 오랫동안 망설였다. 녹초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는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회를 포기하기는 힘들었다. 대가를 치렀지만 에너지를 잃고 회복하는 일을 반복하며 계속 달렸다. 나를 사로잡은 강렬한 에너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나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나는 전적으로 직관을 믿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각지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직관을 믿고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나 자신의 에너지 위기를 알리는 경고는 고집스럽게 무시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내 심신은 참혹한 상태다. 필요의 뿌리가 너무 깊었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앞으로 절대 열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내가 걸어온 길은 말했던 그대로다. 나는 굳이 힘들게 살아가는 편이다. 차근차근 발걸음을 옮기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몸을 일으켜 다시 걷는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좀 더 지혜롭고 자유로워진다. 도전은 삶을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만든다. 에너지로 가득한 상태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바닥난 에너지를 다시 회복했을 때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느낌이었다. 당신이 겪는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든 간에 이 프로그램이 알려줄 것이다. 에너지를 신성하게 대하는 방법을. 최고의 상태로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황홀한 느낌이다. 에너지는 상상 이상으로 놀랍고 신비로우며 관능적이다. 직관적 공감자가 살아가는 법. 우리에겐 각자 고유의 에너지 성향이 있다. 도움이 되는 성향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처리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알아보자. 지성인의 경우 대개 에너지를 붙잡아 둔다. 반대로 직관적인 공감자는 에너지를 지나치게 발산한다. 모든 사람이 부족함과 안정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나의 목표다. 당신의 에너지 성향은 어떠한가? 나는 직관적인 공감자다. 너무 민감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한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부담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치유법을 통해 그들은 직관적인 공감이 만성피로, 성기능장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직관적 공감자는 타인에게 벌어진 감정적 변화나 신체적 상황에 비정상적으로 몰입한다. 그리고 나와 남을 구별하지 못한다. 맞아서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무엇이 나를 공격했는지 모르는 것이다. 나한테도 매번 그런 일이 벌어졌다. 쇼핑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어린 나를 데리고 복잡한 쇼핑센터에 자주 방문하곤 했다. 그 장소는 매번 나를 힘들게 했다. 집에 도착할 무렵이 되면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우울해졌다. 그러다가 꼭 병이 났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내 상태를 말하면 어머니는 매번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남들보다 조금 예민해서 그런 거라 한다. 어머니는 나를 몹시 사랑했다. 일부러 매정하게 굴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였지만 복잡한 장소가 직관적 공감자를 짓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훗날 나는 직관과 의학의 융합을 통해 자신을 치유할 수 있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진리인 셈이다.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말을 일평생 들었다면 당신은 직관적 공감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는 공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힘이 된다. 나아가 부담을 자산으로 바꿀 수도 있다. 타인의 불행을 떠맡지 않게 된 뒤 나의 공감 능력은 소중한 재능이 되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타인에게 반응하면 공감은 살아있다는 느낌,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발전한다. 이성적으로 세상을 보는 균형 감각도 기를 수 있다. 이런 특별하고도 일상적인 방법을 당신이 익힐 수 있도록 내가 기꺼이 도울 것이다. 책에 담긴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에너지 치유법을 토대로 한다. 에너지가 지닌 힘을 제대로 활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실용적이다. 쉽게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생활과 건강, 대인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균형을 추구한다. 굳게 마음먹고 부지런히 실천해도 끝내 실패를 맛보았다면 몸이 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계획을 세운 탓일 수도 있다. 지적인 사람들조차 살을 빼려고 고단백 식사에 매달리다가 극심한 변비로 종종 고생한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균형 잡힌 다이어트인데 그 사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 채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병이 나서 어쩔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비로소 고집을 꺾는다. 트레이너까지 구해서 심하게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한 여배우는 원하는 배역에 다가가기 위해 날씬한 몸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운동에 매달린 끝에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몇 달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했다. 누구든 날씬한 몸을 원한다.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욕심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를 깨우는 시간.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하나다. 당신에게 여유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이다. 매주 한 가지씩 10주에 걸쳐 각 처방을 가볍게 실천해보자. 10가지 처방은 다음과 같다. 1. 직관을 깨워 생명의 힘을 되찾는 법. 2.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법. 3. 에너지로 몸매를 되찾는 법. 4. 나쁜 감정을 몰아내는 법. 5. 심장을 두드리는 성에너지를 키우는 법. 6. 창조적인 에너지에 몸을 맡기는 법. 7. 긴장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정화하는 법. 8. 긍정적인 관계를 끌어당기는 법. 9. 에너지 뱀파이어를 물리치는 법. 10. 풍요로운 삶을 제대로 누리는 법. 한 가지씩 모두 경험해 보았다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을 깊이 탐구해 본다.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은 쉽고 자유로우며 편안하다. 반드시 해야 할 숙제가 아니다. 잠재적 에너지와 친해지는 멋진 시간을 경험해보자. 에너지를 깨우는 시간을 포함해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훈련은 몇 분만 해도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손쉽게 실천할 수 있다. 에너지 치유법의 목표는 개인적 치유에 머물지 않는다. 한 개인의 에너지 재창조를 넘어 많은 이들의 긍정적 에너지가 교류하기를 희망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에너지 결합이 존재한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러한 교감이 활발해지면 서로가 분리된 존재라는 느낌이 사라진다. 계층,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도 무의미해진다. 지구상의 많은 이들이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게 될 때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비로소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나 그리고 남이란 착각 대신 우리라는 관점이 널리 퍼질 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해진다. 당신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찾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며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물론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초점이 바뀔 뿐이다.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은 실제로 효과를 본 치료법을 바탕으로 한다. 스트레스에 짓눌린 주부부터 고된 일에 시달리는 경영자까지 나의 처방이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 과격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처방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해내거나 시간을 빈틈없이 사용하거나 마라톤에서 신기록을 수립하도록 돕는 것은 절대 내 목적이 아니다. 늦은 밤 정원을 채운 감미로운 향기를 들이마시고 노을로 물든 하늘에 몰려오는 검은 구름에 감탄하고 바보 같은 일을 버리고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목표다. 이 사회를 채운 많은 이들이 이 목표에 몰두할 수 있다면 삶을 지배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시간을 쏟을 수 있다. 자연스러운 리듬에 몸을 맡기고 조급함을 버리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삶에 온전히 스며든다. 그 즉시 변화가 시작된다. 주위의 색이 또렷해지고 바다 내음이 강렬해지며 눈앞의 사람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나 또한 상대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지극히 짧다. 나는 이 시간을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는 과정은 가장 열정적인 자아로 돌아가는 길이며 나를 움츠러들게 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당신이 이 경험에 기꺼이 동참한다면 나는 이미 소원을 이룬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